거트루드와 아놀드를 만나보세요. 우리의 돼지 친구는 아놀드보다 똑똑합니다. 뇌에 뉴라링크 칩이 꽂혀 있어서가 아니라 바보 같은 아놀드처럼 시간당 $50 하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는 대신 버스를 타고 여기에 왔거든요. 이 컨퍼런스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이 귀여운 원숭이들의 뇌에 마이크로칩을 설치하는 신기술을 선보일 겁니다. 이 칩은 인간의 뇌에도 미래에 설치되겠죠. 아놀드, 열쇠 가지고 원숭이들을 놀리면 안 돼요. 어우, 이런, 거봐요. 어우, 그럴 줄 알았어요. 일론이 도대체 왜 아놀드 같은 멍청이를 컨퍼런스에 초대했는지 모르겠네요.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뉴라링크는 간단한 장치입니다. 뉴라링크는 전기 자극을 뇌에 있는 신경세포에서 컴퓨터로 전극을 통해 전달하는 거죠. 하지만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놀랍도록 복잡한 장치입니다. 뇌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철사로 만들어진 공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손상을 입히지 않고 전극을 아주 조심히 연결해야 하는 겁니다. 아놀드! 서둘러요! 주차비를 내지 않으면 견인 트럭이 차를 끌고 갈 거예요. 심팬지에게서 어서 열쇠를 뺏어와야 해요. 이 정도 주차비라면 이번 달 말까지 구멍가게에서 파는 라면을 먹어야 되겠네요. 자, 어서 원숭이 옷을 입는 게 좋을 거예요. 내 말 들어봐요. 냄새가 지독하긴 하지만 딱 5분만 버티면 돼요. 자, 한 번 더 아놀드, 할 수 있어요. 화이팅! 아니, 아놀드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아놀드는 내 전형 실험 대상이라고요. 일론, 아놀드 잘해줘요. 제가 할 말은 아니겠죠? 이 멍청이 머릿속에 있는 목소리일 뿐이니까요. 자, 아놀드의 뇌는 원숭이의 뇌 크기와 별 차이가 없어서 이 칩을 사용해도 완벽할 겁니다. 뉴라링크와 와이파이 덕에 아놀드는 이제 생각의 힘을 이용해 이 기기의 다른 주인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넷과의 상호작용이 아주 빨라진 덕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아놀드, 집중해요. 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원숭이의 바디 랭귀지를 다운로드 받아요. 성공할 줄 알았어요, 아놀드. 그런데 온종일 걸릴 줄은 몰랐네요. 너무 멍청해서 뉴라링크 칩도 도움이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켜는 걸 깜빡했잖아요. 준비해요. 거르투드와 함께 버스를 타봐요. IQ 테스트 보는 거예요? 긴장 풀어요. 아놀드의 얼마 있지 않는 뇌까지 터져버리겠어요. 자존심 상해서 IQ가 더 높다는 걸 증명하려는 거예요? 지금 누굴 속이려는 거죠? 좋은 생각이 있어요. 영양분을 많이 받으면 뇌는 작동을 더 잘합니다. 혈액순환이 더 빨라지기 때문이죠. 아드레날린 한 방이면 심박수가 분당 220으로 증가하고 커피를 40잔 마시면 350까지 증가합니다. 자, 아놀드의 뇌가 영양분을 충분히 받았는지 볼까요? 글쎄요. 대신 심장이 1초에 30만 번 뛰게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소리의 속도 20배에 달하는 속도로 피가 정맥을 통해 흐르겠죠. 물론 모든 정맥과 혈관은 즉시 터질 것이고 심장은 한 번밖에 뛰지 못할 거예요. 자,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심장을 모터로 교체하고 피를 더 끈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슈퍼맨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신체의 모든 과정은 수천 배 빨라집니다. 아놀드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한때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준이가 있다면 구글보다도 성공적인 회사를 설립하거나 아인슈타인의 중력 법칙을 개선하거나 인류의 평균 수명을 수백 년 연장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빨라진 신진대사 때문에 화장실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괜찮아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몸은 그 정도의 압박을 최대 2시간밖에 버티지 못합니다. 꽝! 상태가 심각해요. 하지만 여러 사람을 기쁘게 해줬으니 가치가 있었을 수도요. 잠깐, 코마 상태에 빠졌나요?
그냥 봐서는 죽었다고 보이지만 속은 아직 살아있어요. 코마 상태에선 외부 자극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최고의 K-팝 팬이 될 수도 있어요. 같은 노래를 몇 년 동안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코마 상태는 며칠부터 몇십 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어요. 에드워드 오바라는 16살에 코마 상태에 빠진 채로 42년을 지냈다고 해요. 환자들의 말에 따르면 코마 상태는 다른 물질이 된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요. 그들은 길고 습한 복도, 미로를 따라 방황하면서 복잡한 메커니즘을 거쳤습니다. 혼수 상태의 정도는 글라스코 코마 스케일에 의해 결정되는데 15점은 명확한 의식, 3점은 뇌사입니다. 아놀드, 사람들이 기계를 끄려고 해요. 일어나세요. 그럼 더 이상 이상한 실험도 안 할게요. 터널 끝에 빛이 보여요. 이리 와요, 아놀드.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지만 진짜 걱정했다고요. 기분이 어떤가요?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설마 코마에 빠지고 자신의 모국 언어를 잃고 다른 언어를 하는 사람들처럼 된 건가요? 하지만 진흙까지 먹는 건 들어본 적이 없네요. 역시 특이한 생물이라고 해둘게요. 하지만 축하해요. 결국 원하던 1000만 뷰를 달성했어요. 오늘도 특별한 실험을 하는 중이죠. 일론 머스크가 사람에게서 텔레파시 능력을 확인하려나 봐요. 걱정 마요, 아놀드. 답만 잘 말하면 될 거예요. 앞에 뭐가 보이죠? 틀렸어요. 그럼 이건요? 땡! 정신 차려봐요. 이런 실험은 1950년대 미국에서 행해졌는데 목표는 냉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병사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었어요. LSD가 신경 연결의 활동을 크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테스트 대상에게 LSD를 제공했었는데 아놀드, 정신 차려요. 옆에 쥐가 더 빨리 배우네요. 평범한 쥐는 아니라 뇌에 칩이 있어요. 과학자들은 2013년에 멀리서 신경 자극을 전달할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쥐들은 서로 다른 도시에 있었지만 뇌에 이식된 전극과 인터넷 덕분에 함께 행동했어요. 오늘 당신에게 텔레파시를 개발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시도하려나 봐요. 아놀드, 멈춰요. 아직 기술을 다루지 못하잖아요. 생각을 읽는 건 장점이 많아요. 이제 사람들은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죠. 하지만 알겠나요? 남의 생각은 그다지 알고 싶지 않을 거예요. 사람 관계에서 장점은 상대방이 당신을 좋아하는지 바로 알 수 있죠. 아닐 때도요. 동물의 생각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완벽한 사랑을 찾을지도요. 다른 사람들도 이 능력을 가지면 어떨까요? 거짓 없는 화목한 세상이 펼쳐질까요? 아닐 수도요. 아저씨, 코에 여드름이 많다고 생각해도 상처받지 마세요. 이럴 수가. 재앙이네요. 아놀드, 안 돼요. 멈춰요. 무슨 일이죠? 저런. 모든 게 버그처럼 이상해지고 있어요. 가상세계와 현실을 구분하는 건 매일 어려워지고 있죠. 오, 데자뷰. 진정해요, 멍청이 아놀드. 길고양이가 음식을 찾으러 온 걸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정말 주위 모든 게 시뮬레이션일까요? 진정해요, 아놀드. 착시 현상일 뿐이에요. 보는 시각을 바꾸면 모든 게 맞아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결국 진실을 말하자면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은 뇌의 상상의 산물일 뿐입니다. 망막에 들어오는 빛은 시각적 이미지 처리 시스템의 정보를 전송하는 임펄스로 변환됩니다. 거기에서 신호는 뇌로 이동하고 보이는 대로 보는 거죠. 그리고 우와, 정말 예쁘네요. 또 글리치인가요? 아니면 트렌드 마케팅일까요?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정신이 이상해진다고 느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이런 건 녹화를 해야겠네요. 하지만 핸드폰은 주머니에서 조심히 꺼내세요. 경찰이 무기에 손을 뻗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착시 현상은 이렇게 뇌간의 망상 형성이 흥분될 때 일어나요. 잠깐, 어디 가는 거예요? 아놀드? 이 사람은 누구죠? 안 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건 매트릭스가 아니라고요. 나쁜 생각이에요, 아놀드. 전설적인 트릴로지의 속편을 만드는 것만큼요. 오늘 영상은 환각이에요. 모든 효과는 300배나 강해졌네요. 그리고 아놀드의 뇌는 엉망이 됐어요. 바로 이 모습처럼요. 구급대원들에게 맡기는 게 좋겠네요. 무슨 일이죠? 이제 저도 문제가 생겼나요? 어떤 게 진실인지 어떻게 알아낼까요? 맥도날드에서 잘렸다고요? 걱정하지 말아요. 모두에게 잘하는 게 하나 정도는 있어요. 예를 들자면 57분 동안 눈을 깜빡이지 않아 기네스북에 기재된 중국인 이야기 들어봤어요? 아니, 어디로 간 거죠? 아놀드! 에? 기록을 깼다고요? 어떻게요? 눈꺼풀에 접착제를 붙였어요? 정말 위험한 짓이었어요. 눈을 깜빡거림으로써 눈에 수분을 공급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눈물샘에는 항체, 리조자임, 그리고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눈을 깜빡이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아놀드의 능력을 칭찬할 수 없어요. 공기에 떠다니는 미세한 입자가 눈 속에 들어가 표면에 상처를 낼 거예요. 게다가 눈을 깜빡이지 않을수록 더 깜빡이고 싶어질 거예요. 아놀드, 비밀 하나 알려줄게요. 눈을 깜빡이는 데에는 다른 기능도 있어요. 눈으로 본 정보를 뇌에 전달하고 집중력을 재설정시키죠. 그 말은 더 재미있는 걸 볼 때는 눈을 덜 깜빡이게 된다는 거예요. 차분한 느낌의 무엇인가로 주의를 돌려보세요. 네, 그렇죠. 흑백 영화면 완벽하겠어요. 눈물에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반사, 감정, 그리고 기본 눈물이죠. 눈이 건조해지면 눈물샘이 부족한 수분을 보충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영화 참 괜찮네요. 오우, 저런. 영화에 핵폭발 장면이 나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아놀드, 기분이 어때요? 밝은 빛은 눈에 해롭게 작용해요. 결막염의 징후이죠.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약 설명서를 읽을 때 조심해요, 아놀드. 5+의 시력으로는 가까이 있는 걸 읽기가 매우 힘들거든요. 하지만 5-의 근시라면 멀리 있는 물체를 보는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숙녀분들 진정하세요. 아무것도 못 봤다고요. 아놀드, 일어나요. 약국 경비원에게 두들겨 맞고 모든 소지품을 분실해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비위생적인 곳에 너무 오래 머물지는 말아요. 일어날 힘이 없다고요? 아데노바이러스 결막염의 증상과 딱 맞아떨어지는군요. 망막이 찢어지고 바이러스가 침투한 경우 발생하는 결막염이에요. 아놀드, 일어나요. 눈에 종기와 망막박리가 생기면 영구적으로 실명할 수도 있다고요. 후광이 보이나요? 다행이에요. 누군가가 구급차를 불렀나봐요. 왜 그래요, 아놀드? 아놀드, 귀신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이에요. 어디 가는 거예요? 그 옥수수 밭에 숨지 못해요. 그림이니까. 빨리 일어나요. 사람은 인생의 3분의 1을 잔다고 해요. 잠을 자면서 몸은 회복을 하죠. 어떤 종류의 동물들은 10일 동안도 자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뇌의 반쪽이 자는 동안 다른 쪽이 작동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스트리머 아시안 앤디는 자면서 방송을 하고 도네이션으로 16,000불을 벌기도 했어요. 누군가 집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아놀드,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친구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축하해요. 또다시 엄청난 문제에 휘말린 것 같아요. 또요. 이 이상한 곳은 어디일까요? 대학교 기숙사 같네요. 좋은 학교 말고요. 우와, 아놀드, 새 리얼리티 쇼의 슈퍼스타라도 된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의 파일이 보이네요. 이런 세상에, 당신을 다른 사람과 착각했나봐요. 뭘 원하는 걸까요? 저런, 좋지 않아요. 아놀드, 잠을 안 잔 거예요? 하루만 자지 않아도 두통이 오고 청력이 시끄럽고 어려워지며 기억력이 손상돼요.
최대한 빨리 자야 해요. 평균적으로 사람은 잠을 자지 않고 5일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되는데 시각적과 청각적 환각이 나타날 거예요. 잠 못 자는 세계 기록을 최초로 세운 17살 랜디 가드너는 11일 동안 깨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 기록은 19일을 버틴 로버트 맥도날드에게 깨지고 말았죠. 기네스북 관계자가 확인한 건 아니었지만 이런 종류의 실험을 하는 건 건강에 매우 위험해요. 이제 당신뿐이에요, 우리 친구. 소련 과학자들에 관한 전설이 기억나네요. 15일 동안 5명을 모두 깨어있게 하는 가스와 함께 방에 넣었다고 하던데. 아놀드, 이제 자유해요. 빨리 집에 가서 푹 자고 싶겠지만 가장 가까운 도시까지도 30일 이상 자지 않고 가야 도착한대요. 게임을 너무 오래 한 것 같은데요? 빨리 자러 가는 게 좋겠어요. 잘 자요, 아놀드. 엄마야. 하루 종일 게임을 했다면 몸이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죠. 너무 신난 나머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가위에 눌리는 것처럼요. 렘 수면은 신체가 고정된 상태입니다. 수면 마비로 뇌는 깨어나고 근육은 얼어붙어서 보고 들을 수는 있지만 움직일 수는 없어요. 이때 환각이 일어나고 악마가 위에 앉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이제야 풀렸네요. 왜 그래요, 아놀드? 어두운 곳에서 자는 게 무섭나요? 세상의 인구 중 10% 정도는 야간 공포증을 겪는다고 해요. 어두움을 무서워하는 거죠. 과학자들은 이 특성이 유전적으로 생겼다고 믿어요. 우리 조상들은 야행성 포식자에게 먹히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력은 어둠 속에서 가장 끔찍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창문 뒤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세상에서 가장 쉽게 놀라는 겁쟁이를 뽑는다면 아놀드 당신이 1등일 거예요. 모든 두려움은 뇌의 편도체에서 형성됩니다. 이 조그마한 1.5cm 자루에서 공포심이 만들어져요. 우르바흐 비애병으로 사람의 편도체가 파괴된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고 해요. 공포 반응을 영구적으로 비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아놀드의 케이스와는 확실히 다른 것 같네요. 당신은 전부 다 무서워하니까요. 자기 그림자도요. 그래요. 불을 켜줄게요.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도록 해요. 하지만 불을 켠 채로 자는 것도 좋지만은 않아요. 수면 중에 생성되는 멜라토닌의 양을 억제하여 과체중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어떤 걸 선택할지는 정해졌나요? 뚱뚱한 비둘기가 되지 않으려면 어둠 속에서 잠을 자야 해요. 네, 누가 방에 있는 것 같을 때 잠에 드는 건 쉽지 않지만 그냥 상상뿐일 거예요. 이게 뭐야? 왜 그렇게 입은 거예요, 아놀드? 이건 아이들도 보고 있다고요. 그냥 스타일을 바꿔버리면 안 돼요. 저희가 해온 게 있는데. 그래요. 평균적으로 사람은 하루에 7,000개의 단어를 말하는 걸 알고 있나요? 1년 동안이나 소리를 내지 않으면. 잠깐, 뭐하는... 아놀드, 제가 그렇게 잘해주는데 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이 스테레오 시스템은 150데시벨 이상을 출력하고 당신의 고막을 터뜨릴 거예요. 아무리 멍청해도 무모한 행동은 금지라고요. 그래요, 아놀드, 충분해요. 스테레오뿐만 아니라 핸드폰, 노트북, 게임기랑 모든 장난감도 가져갈게요. 저한테 반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요? 당장 이리 와보세요. 이거나 받으라고요. 안 돼. 다시 스피커를 만지기만 해봐요. 이럴 수가. 아놀드? 한 번만 더 그러면 다음 영상은 살아있는 사람을 천조각 내기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요. 빨리 정리하세요. 1년간 조용했다면 목소리가 크게 바뀔 거예요. 사람의 뇌는 청각을 활용해 목소리를 조율하기 때문에 1년이면 이전에 어떻게 들렸는지 잊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긴 침묵 끝에 말을 하면 아플 수도 있고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성대가 약해지고 공기가 부족해 폐가 빨리 고갈되거든요.
뭔가 이상한데요, 아놀드? 괜찮아요? 조금 변했어요. 기억해요. 저는 언제나 들을 준비가 됐어요. 어젯밤에 재밌게 보냈나 본데요? 왠지 머리가 이 방처럼 어지러울 것 같아요. 진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아놀드, 설마 어젯밤에 드디어 진짜 남자가 되었을까요? 축하해요, 아놀드. 처음으로 알코올 중독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건 새로운 경험에 따르는 불쾌한 결과고요. 아놀드, 친구와도 건배를 해볼까요? 오, 저런. 그래요, 어서 해결하세요. 오, 아놀드. 이 이벤트를 평생 기억하고 싶었나봐요. 적어도 나중에 친구들에게 할 이야기는 있겠어요. 보다시피 알코올 중독의 결과는 건강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은행 계좌에도 피해를 줘요. 어제 엄청나게 관대했네요. 어제 파티의 왕이었어요. 치아는 다 있는 거죠? 기억 안 나요? 정말 안 난다고요? 잘 모르겠지만 알코올을 너무 많이 마시면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게 돼요. 결국 대가를 치렀네요. 그래요, 뭐라도 해봐요. 아스피린. 잠깐, 미리 채워둬야 했어요. 걱정 마요, 아놀드. 사실 이 모든 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물은 놀라워요. 탈수 상태라면 몸에서 부족한 수분을 보충하면 되니까요. 자쿠지는 어떤가요? 어젯밤 이후에 아무것도 마시고 싶지 않겠지만 물은 필요해요. 숙취에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스필버그에게 전화해주세요. 새로운 조스 이야기가 탄생했어요. 뭐예요, 아놀드? 구급차를 부르나요? 아, 맛있는 피자로 힘을 재충전하기로 했군요. 하지만 한 가지를 잊었어요. 술 냄새. 간이 처리를 인수한 후 체내에 나타나는 에탄올의 부패 산물이죠. 그중 하나인 아세트산은 특히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먹고 자는 게 맞는 걸까요? 슬프게도 잠은 포기하는 게 좋아요. 알코올 섭취 후엔 손의 기능이 손상돼서 눈을 감는 즉시 공간 방향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갖지 않게 되고 깨진 데이터를 대뇌 피질로 전송하기 시작해요. 어지럼증에게 인사하세요. 불쌍해라. 저도 돕고 싶어져요. 한 가지 조언을 줄게요. 티를 마셔요. 담요를 덮고 따뜻하게 있으면 푹 잠이 들 거예요. 어떤 왕자가 나타나도 깨울 수 없을 정도로요. 그게 뭐예요? 계약서? 벌써 캐스팅이라도 된 건가요? 충분히 읽어봐요, 아놀드. 사인하기 전에 신중해야 해요. 귀 사이에 그 큰 공간이면 렌트로 큰 돈을 벌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빨간 머리카락 속에 이런 큰 공간이 있다니. 할아버지의 오래된 오토바이도 들어가겠네요. 아놀드, 그 배역을 위해선 살을 3배는 찌워야 할 거예요. 배우들은 배역에 최대한 가까이 맞추기 위해 짧은 시간에 살을 찌우고 빼곤 해요. 2008년에서 2013년 사이 크리스찬 베일은 살을 9번이나 빼야 했대요. 30kg 정도를 찌운 적도 있고요. 66파운드라니. 살을 빨리 찌우기 위해선 큰 접시를 활용해요. 이러면 많은 양도 적어 보일 수 있어요. 간식도 늘리고요. 말린 과일, 견과류, 땅콩버터 샌드위치, 디저트도 잊지 마세요. 아놀드, 생각보다 소질이 있는데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이제 곧 주연 배우를 맡을 수 있겠네요. 스타가 될 수도 있어요. 잠깐, 이래서 살을 찌운 거라고요? 휴, 아놀드. 큰 노력에 비해 결과가 너무 초라해요. 집으로 갈 차비도 못 받았잖아요. 그냥 걸어가기로 한 건가요? 잠깐, 아놀드. 괜찮은 거죠? 갑자기 늘어난 무게로 뼈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체질량 지수를 계산해봐요. 152cm에 93kg면 BMI가 40 이상입니다. 클래스 3 비만이요, 아놀드. 심각하게 도움이 필요하네요. 여기요,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제 친구가 특별한 곳으로 데려갈 거예요. 여기선 몇 분 만에
필요 없는 지방이 전부 빠지죠. 좋아 보이네요. 안 돼. 흘러내리는 피부가 다음부터 결정을 잘하게라도 만들어 주겠죠? 빠진 지방에 대해서는 암시장 일부 화장품 회사는 1kg에 최대 15,000달러를 기꺼이 지불한다고 해요. 그래요, 아놀드. 일단 집으로 가요. 아놀드가 위기에 처한 것 같아요. 좋은 아침, 아놀드. 오늘은 험난하게 시작하네요.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지만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도움이 될 사람을 알죠. 닥터 조는 고통을 줄이는 비밀의 공식을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양이 필요할 것 같네요. 빨강 머리를 주는 당신의 그 DNA 때문에요. 우리 몸은 엄청난 수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상호작용을 위해 세포막에 특수 단백질인 이온 채널이 있죠. 이온 채널은 감각의 문과 같아요. 덕분에 우리는 따뜻함과 차가움, 냄새와 맛을 느낄 수 있고 고통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초콜릿을 마음껏 먹어도 돼요, 아놀드. 과학적으로 두통을 줄 수 있다고 밝혀졌어도요. 아마도 당신에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시키는 모든 것에서도 육체적 고통을 느끼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축하하긴 일러요. 고통은 감정적인 것도 포함이에요. 이렇게요. 예를 들어 짝사랑도요. 이런 고통은 2015년에 비트코인을 판매한 거랑 비슷할 거예요. 아놀드, 기운 내세요. 고통을 느끼지 않는 걸로 개성을 강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유명한 래퍼 릴 우지버트처럼 이마에 다이아몬드를 박을 수도 있고요. 세상에는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SCN9A 유전자 결함의 결과이죠. 추위와 뜨거움을 구별할 수 있고 만져도 느끼지만 통증 신호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아놀드, 정말 그 입맞춤 때문에 타가이 남자친구와 싸울 건가요? 기억해요, 아놀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불멸의 존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빨리 병원으로 가세요. 아놀드, 일어나요. 서프라이즈가 있어요. 아놀드의 사회 공포증에 내가 항상 같이 맞서 싸워주는 거 알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들에게서 최대한 멀리 아놀드를 떼어놨어요. 정확히 말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로 데리고 왔죠. 이 산의 다른 이름은 초모릉마예요.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이죠. 있기 전에 알려주는데 나한테 5만 달러 빚졌어요, 아놀드. 여기까지 오는 데에 드는 평균 비용이죠.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선 고급 장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긴 산소가 거의 없고 아주 춥거든요. 아놀드, 어서 내려가요. 1km는 내려가야 해요. 빨리요, 아놀드. 하지만 천천히 움직여야 하죠. 여기 산소량은 평지의 3분의 1이에요.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죠. 산소가 부족하면 뇌가 시간을 잘못 인식합니다. 3시간 동안 5m를 가는 건 너무 느린 거 아니에요? 자, 다행히도 정상에서는 바람이 초속 200m로 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아놀드. 3분 만에 8km를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조심해요, 아놀드. 바위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럭키네요, 아놀드. 쓰레기통에 떨어졌어요. 에베레스트에 가는 사람들은 산에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리고 가서 정부는 쓰레기를 주워오면 1kg당 2달러씩 보상해줍니다. 내 5만 달러를 갚으려고요, 아놀드. 아놀드, 숨을 너무 많이 쉬지 말아요. 영하 60도에서는 폐가 건조하기 시작해요. 이런 곳에서 기침을 하다간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있다고요. 아놀드, 미안하지만 이 사람들은 시체를 치울 수 없어요. 불가능하죠. 게다가 시체가 산봉우리의 고도를 표기하기에 얼마나 유용한데요. 아놀드, 그래도 뭔가 유용한 일을 찾아서 다행이네요. 끔찍하게 춥던 곳에 있다가 여기로 와서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아놀드. 근데 긴장을 너무 풀린 거 아니에요? 아놀드! 산소가 부족해 헛걸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 아놀드를 캠프파이어 옆으로 데려다 놨네요. 깨어나서 다행이지만 아직 6km는 더 가야 해요. 집에 갈 만큼의 힘이 남아있는지 아는 것 같은데요. 잠깐! 아놀드! 좋은 생각이 있어요.
마르코 시프레디를 따라 해봐요. 2001년에 스노보드를 타고 에베레스트 산을 내려갔어요. 자, 할 수 있어요, 아놀드. 화이팅!